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박상영 마케터라고 합니다. 저는 AMPM 글로벌의 김민준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많은 대표님들, 저희 광고를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분들 또는 광고를 집행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손쉽게 저희 이제 마케팅 학교나 아니면 전화를 직접 들어와서 전화하면서 이러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라면서 이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기 전에 혹시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상품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혹시 진행을 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알아보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혹시 민준 씨는 이렇게 네.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기 전에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좀 고려가 안 된 사항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좀 있으실까요? 저도 상품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광고를 진행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디바이스 분리 운영이라든가 소재 A/B 테스트, 타겟팅 노출 지명 같은 거 다 바꿔보고 미디어 믹스도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효율이 좀 안 나와서 씁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품에 대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상영 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보다 조금 이제 곤란한 적이 꽤 있었죠. 왜냐면은 이제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상품을 제일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이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상품의 근본적인 얘기 또는 이제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에 대한 얘기,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조언을 좀 드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시장 상태가 이러한 상태니까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해드려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정을 좀 안 하시거나 좀 고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많이 보여줘도 상품이 어떻게 보면 전환까지 일어나는 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가끔씩 있었죠, 저도.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이 촬영을 하게 됐나 는 바로 이제 민주 씨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런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어떤 걸 함께 고민하느냐? 창업을 이제 막 온라인상에서 진행하고 싶으시거나 이미 진행을 하면서 많은 마케팅을 진행해봤지만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상품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현직 마케터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상영 씨는 본인이 스토어 운영을 직접 하신다면 상품에 대해 선정할 때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스토어를 좀 운영한다. 제가 상품을 선정부터 해가지고 광고까지 전부 다 진행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아마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리 상품이 만약에 1등으로 지금 광고를 올려놨다. 맨 위로 올려놨을 때 이 상품이 얼마나 잘 경쟁력을 버티고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실제로 계속해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좀 중요한 거는 경쟁사들과의 이런 관계, 그 가격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상품이 무조건 싸다?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싸게 나오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더 싸게 많이 찍어내는 자본주의 쪽으로 이제 경쟁력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 튀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심리 특성상 너무 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뭔가 하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매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정 가격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상품이 다른 경쟁사보다 비싸거나 아니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우리 상품이 왜 비싼지 또는 우리 상품이 다른 데랑 비슷한데 우리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쟤네들보다 훨씬 좋은 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서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얘네들은 이것 때문에 좀 비싸구나 얘네들은 옆에 애들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이런 부분이 훨씬 좋으니까 얘네한테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세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이제 알려드리기로 저희끼리 이제 해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우리 상품의 특성입니다. 특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구매 주기인데요. 예를 들면 치약 같은 상품, 치약은 이제 소비성 상품이죠. 그래서 한번 살 때 대량으로 구매하고 자주자주 구매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할 때는 사람들이 여러 개를 귀찮아서 한 번에 사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옵션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이 상품들을 우리가 샀을 때 다시 또 사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충성 고객들을 만드는 그런 포인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재구매 사람들한테 이벤트를 좀 증정을 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구매 주기가 좀 긴 상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예시로 들고 싶은 거는 베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베고 자는 베개. 베개를 한번 사면은 사실 베개 자체는 좀 잘 바꾸지가 않아요. 그럼 이 상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상품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새로운 유입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베개나 이제 침대 커버나 뭐 이런 사람들 판매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유입들을 받기 위해서 배너 광고나 아니면 쇼핑박스나 이런 쪽으로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입들을 새로 받는 거, 이게 사실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만 하면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로 보조 상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베개를 산다고 했을 때 베개를 싸는 베개 커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상품들이 주기가 길다면 이런 보조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같이 판매를 하면서 우리의 그 효율들을 더 훨씬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크게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준 씨라면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나요? 저는 상품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 경쟁력과 상품 인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즘 살아가면서 저희가 핸드폰을 계속 끼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휴대폰 케이스를 검색하시면 3,400만 개나 되는 상품이 등록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크기가 크고 인지도가 워낙 높은 상품군이기 때문에 저 많은 상품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경쟁력이 너무 낮고 인지도가 낮은 상품이라면, 혹시 상영 씨는 눈 운동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눈 운동기요? 네, 눈 마사지기 말고 눈 운동기.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도 이제 눈 운동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눈 마사지기 아니라 눈 운동기, 뭐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지도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아니라면 신규 유입이 좀 되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눈 운동기를 쇼핑 검색 광고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2,900개의 상품이 등록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파이가 좀 작고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시장은 독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눈 운동기 같은 경우에도 눈 운동기 회사 2사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독점 구도를 깨기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광고주분들이 상품을 선택하고 고민하실 때 먼저 이런 시장의 크기, 그리고 경쟁력, 인지도 등들을 좀 고려하고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너무 크거나 경쟁력이 너무 심화되고 인지도가 너무 높은 제품이다, 아니면 뭐 시장의 크기가 너무 작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 운동기 같은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 광고주분들이 좀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온라인에서 필요성인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이제 판매를 하면은 사람들이 직접 이제 이 물이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직접 옮기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물을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굳이 살 필요 없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애초에 상품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때 얘네들은 좀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아무리 좋은 상품, 아무리 좋은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 자체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얘도 어떻게 보면 파이가 작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처음부터 좀 배제를 하고, 우리가 진짜 내가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 살 것 같아.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 충전기, 뭐 뭐 고속 충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지, 정말 사람들이 살 것 같지 않은, 온라인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면은 그런 것들은 또 마케팅 비용도 정말 많이 들 뿐더러 그렇게 했을 때도 결과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잘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많이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상품의 특성, 경쟁사, 파이, 뭐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한해서 저희가 정말 좋은 사이트 하나, 정말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사이트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이트죠? 저는 도매차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주로 의류, 주얼리, 화장품 등등 이러한 시장과 상품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신다면 보통 도매 업체에게 제품을 받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하실 경우 카테고리별로 어떤 도매 사이트가 있는지, 뭐 이미지 제공은 되는지, 돈은 드는지, 또 사용료는 무료인지 아니면 비용이 얼마인지, 위탁 배송이 가능한지 안 한지 등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뭐 상영 씨는 준비하신 사이트가 또 따로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이트는 바로 판다랭크라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 민준 씨 얼굴 위쪽에 이렇게 제가 캡처해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이렇게 검색어, 예를 들면은 지금 민준 씨가 아까 말했던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은 얘네들의 경쟁 심화도, 그리고 시장의 이제 크기,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판매가 정말 평균적으로 잘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잘 판매가 되는지,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은 저희가 앞에 말했던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쉽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현직 마케터들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사이트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품을 제일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어떤 상품을 선정을 하고 어떤 상품들을 온라인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상품을 선정하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상품 선정한 거를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스토어 내에 등록하는 방법을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상현 마케터였습니다. 저는 AMPM 글로벌의 김민준 마케터였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봐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